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백화점 사장인 정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직원들은 그를 보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민호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30주년 행사는 더욱 특별해야 합니다. 우리 백화점을 아껴주시는 고객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가난한 행상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형 백화점의 사장이 되었으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점검하던 민호는 백화점 구석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비원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민호의 눈은 경비원에게 고정되었죠. 민호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신가요? 경비원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은 30년 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났던 사람이었죠. 이상철. 민호의 첫 사업을 도와주었던 은인이자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철 씨 맞으신가요? 하지만 상철은 민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디서 뵌 적이.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죠. 상철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호는 상철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비서의 물음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경비원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 지금 당장. 마치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상철을 다시 만난 것은 기뻤지만 상철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상철은 어떻게 민호의 인생에 들어왔고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재회하게 된 것일까?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고 말겠어. 민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빠르게 이상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상철은 6개월 전에 귀국해 백화점 경비원으로 취직했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정보는 상철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민호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첫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민호를 상철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상철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울렸습니다. 상철 씨의 아들. 상민이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5살이었던 상민이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폐렴이 심해져 입원했고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했죠. 민호는 치료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 나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렸어. 하지만 그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갔지.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상철과 상민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마치 대지에 뿌리 내린 나무가 갑자기 뽑혀나간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가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 배신자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호, 상철, 그리고 어린 상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일 상철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죄책감과 의문을 해소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진실의 시간이 왔던 것이죠. 한편 민호는 백화점의 인사 기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마케팅 담당자 중에 이상민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재. 민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상철 씨의 아들 상민일까?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민호는 이상민의 사진을 요청했고 그 모습을 보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이 어린 시절 상민과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 말겠어. 그리고 내 잘못을 바로잡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정민호의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백화점 경비원이 갑자기 사장 사무실에 불려오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앉으시죠, 상철 씨. 민호가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죠. 저를 기억하시나요? 민호의 질문에 상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30년 전 저는 당신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했죠. 30년 전이라. 정민호. 민호는 희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을 기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당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군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상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상민이. 아들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상민이가 어떻게 됐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죠. 내 아들은 죽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일 수 없었죠. 아닙니다. 상민이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상철은 민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혼란스러웠고 민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상철은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민호는 그를 막았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상철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는 것처럼 민호의 희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민이가 정말 죽었을까? 그럴 리 없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고 말겠어.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상철의 현재, 그리고 상민의 존재를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발길은 백화점 인사부로 향했습니다. 인사부에서 이상민의 정보를 살펴본 민호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상민은 6개월 전 해외에서 돌아와 백화점에 입사했고 뛰어난 마케팅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입사 시기가 상철이 귀국한 시점과 일치했죠. 우연일까요? 민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줘요. 민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상민 씨는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민호는 실망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상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민호는 상철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의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죠. 문을 두드리자 상철이 나왔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초라했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상민이인가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상민이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약병 몇 개를 꺼냈습니다. 심장병 약이었습니다. 상민이가 아니라 제가 병에 걸렸어요. 심장이 좋지 않아서.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철은 방금 사무실에서 상민이가 죽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혼란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 실례지만 집안에 상민이의 최근 사진이 있을까요?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성의 모습에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상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비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가의 심장 수술과 약값 청구서였습니다. 민호는 상철이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상철 씨,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30년 전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미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이었죠.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호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지켜보는 눈동자처럼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민이 정말 상철 씨의 아들이라면 그는 왜 아버지에게 자신이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은 곧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상민이 민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세련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상민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상민과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연결하려 노력했죠. 이상민 씨, 해외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잘 봤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였어요. 민호는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상철과 어린 상민, 그리고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인가요? 상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상철 씨가 당신의 아버지 맞죠? 우리 백화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상민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당황한 듯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민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상철의 도움, 상민의 병, 치료비 약속, 그리고 불법 대출업자에게 폭행당한 일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민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민호라는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고. 치료비를 약속해놓고 도망쳤다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구하러 갔다가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너희는 이미 떠난 후였죠. 상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를 찾지 않았다. 말도 안 됩니다. 백화점 회장님이 그런 일을 못했을 리가 없죠. 민호는 상민의 냉소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통해 들어온 이야기는 민호가 배신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우리 백화점에 입사한 건 복수하기 위해서였군요. 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의 백화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어요. 중요한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민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민 씨,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제가 당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상철 씨는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당신이 뭘 했습니까? 민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건강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의사는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민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대면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적어도 상민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상민은 아버지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이야기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단단한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죠. 아버지, 정민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났니? 그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상민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가요? 그 사람 말로는 치료비를 구하러 갔다가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사이에 우리가 떠났다고.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건 상철의 기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무언가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상민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상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심장약을 꺼내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민호 회장님이 당신 심장 검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수술이 필요하대요.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병원비가 너무 비싸. 내가 고생할 필요 없어. 상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제발 수술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요. 그때 민호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민이 문을 열었을 때 민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30년 전 내가 폭행당해 입원했던 병원 기록과 경찰 신고서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기록들입니다. 민호는 서류 봉투를 상민에게 건넸습니다.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죠. 민호는 상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요.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와서도 죄송합니다. 상철은 멍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모이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상민은 서류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찍힌 병원 기록과 민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폭행으로 심하게 부어 있었죠. 경찰 신고서에는 불법 대출업자들의 폭행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철은 기록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누군가 민호가 도망갔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데리고 해외로 떠났던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제가 도망갔다고 말했죠? 상철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당신 형. 그래, 당신 형이 찾아와서 민호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형은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민호의 사업이 성공하기 전이었죠. 그는 형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형은 민호가 성공하는 것을 시기했고 상철과 상민이 민호를 돕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상철 씨, 상민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철의 심장 수술 예약서였습니다. 상철 씨의 수술은 다음 주로 예약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집도할 겁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상민은 반박했습니다. 우린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상민 씨, 당신의 뛰어난 능력은 인정합니다. 백화점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상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상민아, 잘못된 원한을 품고 살지 마라. 나도 진실을 알고 싶어. 상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도 있었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제발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구나. 용서해줘, 민호야. 그 말에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상민은 아버지의 오래된 짐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상민은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30년 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민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 그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민이의 치료가 급해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민호가 우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상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상민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1994년 5월 20일, 오늘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다. 그는 사과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편지를 읽지 않고 돌려보냈다. 상민이의 병이 심해지고 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상민은 일기장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 뒤쪽에는 여러 편지들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보낸 편지들이었죠.
아버지는 편지를 읽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상민이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가끔 민호 생각이 난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만날 용기가 없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상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치매로 인한 기억의 혼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상민이가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민호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그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상민 자신은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내가 뭘 한 거지? 상민은 일어나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민호 회장님, 제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상민은 아버지에게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였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상철, 상민, 그리고 민호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상철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갔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을 정도였죠. 민호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했고, 상철은 특별 병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상민은 아버지에게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철이 당황했지만, 치매의 안개가 잠시 걷히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는 진실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호 회장님이 오신대요. 만나실 수 있겠어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만나고 싶구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 민호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철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 민호는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상민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민호에 대한 잘못된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의 미국 생활, 상민의 성장 과정, 민호의 사업 성공과 그 이면의 외로움까지. 상민 씨, 당신의 마케팅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백화점의 중역으로 일해주면 어떨까요? 민호의 제안에 상민은 망설였습니다. 한때 그는 민호의 백화점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중역이 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당신을 해치려 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상민아, 받아들이렴. 이건 좋은 기회야. 상민은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호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철 씨, 제가 백화점의 특별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철은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늙은이가. 민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화점에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철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치매 증상도 적절한 치료로 안정되었습니다. 상민은 백화점의 마케팅 책임자로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민호는 두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화점 창립 31주년 행사에서 민호는 상철과 상민을 특별 게스트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셨던 이상철 씨와 그의 아들 이상민 씨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진심이 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여 만든 벽도 진심이 통하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상철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상철 씨.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넘어 그들은 이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30년이라는 시간도 진심 앞에서는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